예, 가짜 뉴스. 지금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으면 오늘 오전에 잠깐 가짜 뉴스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다운됐나 싶어서 사무실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뽑아놓고 방송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그만큼 이 정권이 한마디로 좀 무차별적으로 자신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로 몰아서 제거하려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분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고소 고발 없이도 중대 가짜 뉴스를 자신들이 판단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검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 알 권리를 교란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박 장관은 허위 조작 정보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자들에 대한 추적 규명과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라고 말을 했어요. 총리는 나서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동체 파괴의 주범이라 하고, 또 검찰, 경찰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체제를 갖추어서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을 엄정히 처벌하라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짜 뉴스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문이 미흡하다고 해서 또 대책을 더 강경하게 만든다 그러고, 이제 박상기는 고소 고발 없이 자신들이 판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다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 놈의 이런 니김이 민주주의 정부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진보 좌파라고 자처하는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이 파쇼 정권에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짓거리들을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 정권의 이런 행태를 바라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너네들도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말기에 왔을 때 보이는 단발마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있는 법률만으로도 피해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아예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원론적으로 내지 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김어준이가 라디오 출연료가, 라디오입니다, 해당 100만 원이요. TBS에 매일 출연하는데,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기 라디오 프로 진행자들이 해당 3, 40만 원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김어준은 일주일에 5번 하니까 일주일에 500. 그리고 한 달이면 사주면 2천만 원. 라디오로 이렇게 벌어간. 원래 라디오는 출연료가 낮습니다. 자, 이 TBS의 평균적인 지금 프로그램 제작비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제작비가 5억 3,118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기 프로들보다도 훨씬 높고, 평균 제작비 2억 1,382만 원보다도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BS가 올해 방송 제작 예산이 369억인데 이 중에 316억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자, 김어준이 누굽니까? 가짜 뉴스 제작에 누구보다도 앞섰던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온갖 가짜 뉴스들을 세상에 그럴싸하게 퍼뜨린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세했던 주진우 출연료 500 한 번에요. 김재동이 한 번에 무슨 300, 350? 그걸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세상에 퍼뜨리면서 집권을 할 때는 그 가짜 뉴스 퍼뜨리미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제 그들을 공중파에 주요 라디오에 배치를 해서 아주 높은 임금을 챙겨줍니다. 출연료를 챙겨줘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요. 가짜 뉴스로 집권한 사람이 가짜 뉴스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전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김문수는 채널A 외부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이 자신이 가짜 뉴스로 당선된 분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슬했느니 연애를 했느니 다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도 너무 가짜가 많은 말씀을 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종교도 없고 가장 포악한 독재국 아니냐.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가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가짜 뉴스로 당선된 정부와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는 이야기냐. 이런 질문에 자기 성찰과 자가 비판을 거쳐 타인을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굳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드루킹 사건에서 촛불 시위 때 또 작년 대선 전에 대선 이후에 얼마나 많은 뉴스를 조작했는가가 드루킹 사건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와 연관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한 부분들을 지금 깔아뭉개 가는 것이 이 정권의 행태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특검보들이 기소해놓고 지금 다 그만둬 버려가지고 다시 임명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아니, 특검보를 맡았으면 적어도 2달 동안의 수사기간 내지 한 달 연장 90일은 다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2달만 하고는 스스로 안 하겠다고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기소를 해놓고 기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될 사람들이 끝나기도 전에 사표를 내버려서 드루킹 특검보가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김대호 특검보라는 사람하고 최덕신 특검보라는 두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특검보 자리를 제안받을 때는 3심 재판까지는 특검보를 하겠다라는 동의 하에서 임명되는데,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다 뭘 의미하겠느냐. 지금 재판 제대로 안 되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법무부가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A4용지 4장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없고 허위 조작 정보라는 12차례의 표현을 언급하면서 가짜뉴스는 워낙 다의적이고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는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에 해당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주요 처벌 15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사례 중에서 문재인 아버지가 인민군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건을 예를 들고, 유명 스포츠 스타가 애국가 영상에 자신의 경기 장면을 넣어달라고 로비했다라는 주장, 세월호 침몰 구조 담당자들이 시신을 수습 못하게 한다라는 명예훼손, 방송인에 대한 출처 불명의 허위 폭로 등을 처벌 사례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없어도 유사한 사건은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모니터링을 해서 삭제와 단속을 진행해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에러가 생겨서 다운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 황장수 방송 이제 못하는구나. 정권에서 날렸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 어지간히 이 짓거리를 해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법 위반,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적용을 해서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거고요. 민주당도 정책위 의장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가짜 뉴스는 건전한 국론 형성을 방해하고, 너들이 지금 건전한 국론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고 제가 묻고 싶어요. 민주당 보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사회적 독극물이자 사회악이다. 저는 지금 민주당과 현 정권의 무조건적인 대북 정책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회악이자 독극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내가 이래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요. 원래 가짜가 가짜를 못 보는 거예요. 옛날 한국말이 있지 않습니까? 첩이 첩질하는 꼴을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저거가 좀 이렇게 꼬롬하니까 남이 그런 거를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웃기는 거는 언론 노조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 안 한다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가짜 뉴스는 고소고발 없어도 처벌하겠다 이랬으면 온 기자들이 다 나서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언론들이 나서고 해가지고 별의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정말로요, 이 언론인이라는 자들의 수준이나 자질,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가 저 밥그릇이 유튜브나 이런 데 뺏긴다고 생각하고 OTT나 이번에 가짜뉴스 소동에 전부 칼 들고 방망이 들고 가짜뉴스 죽이라고 가세한 자들이 다 기자들 아니에요? 네, 아부의 극치를 달린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파리에서 김승희 기자라는 사람이 쓴 기사입니다. 이거 다 소개하면 입이 아프니까 중요한 역겨운 부분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보 일정 하나마다 평화를 담으며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연결을 꿈꾼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아 올리면서 적어도 남북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자, 이 철도 연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말하기 시작했다. 연결의 지평은 쉽게 넓히기 어려울 줄 알았다. 남과 북, 한반도, 동북아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 미중 태평양을 벗어나기 어렵다. 문재인의 시선은 거기 멈추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확인된다. 평화의 한반도와 프랑스는 과거, 현재, 미래에 연결된다. 이게 뭔 술 먹고 썼어요? 프랑스는 유럽을 통합해온 주역인데 문은 새로운 질서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국빈만찬 건배사를 통해 분열된 유럽을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는 대담한 상상력을 발휘했다며, 유럽 6개국이 참여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탄생하며 상상력은 현실이 됐다고 유럽과 프랑스를 지켜 세웠다. 자, 문은 한불 정상회담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여러 가지 일정을 통해 각각의 일정은 점과 점으로 맥락 없이 퍼져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화두를 갖고 선으로 길게 뻗어나간다. 어려운 측면도 있다. 마크롱이 비핵화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래도 이 연결 노력을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 만족에 그치는 이슈가 아니라서다. 한반도 남북한 국민 모두의 생존이 걸려있다. 여기까지 끌고 온 문 대통령의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 연결선은 어딜까? 이게 기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일제하에서 대동아 정쟁에 참여하라고 아부를 했던 한국의 무슨 유명한 문학인들보다도 더 역겹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님 개인 찬양 일기는 일기장에 쓰라. 이렇게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사냐? 네 일기는 일기장에 써서 혼자 감동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이게요, 찬양가지, 이게 뉴스입니까? 이게 소설이지, 이게 픽션이지, 이게 기사예요? 에이, 역겨워서. 법무부 장관 이런 기사는 단속 안 합니까? 가짜 뉴스인데? 교황이 뭐 오니 아니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교황 방북 초청도 아니면 말고인가 하는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 있었습니다. 평양 교구를 대리하는 교황청은 평양에 자기 브랜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교구가 평양 교구를 대신하는데 교황의 모든 방문은 사목 방문이다. 사목 방문이라는 것은 교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에는 상주하는 가톨릭 신부가 사제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불충족되고 있다. 그래서 교황의 방북은 프로토콜 의전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공산국가를 방문했던 교황은 뭐냐? 요한 바오로 2세가 79년과 83년,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이죠. 조국 폴란드를 방문하고 동유럽 공산권 몰락에 기여했는데 동유럽 국가에는 공산 치하에서도 진정한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심지어 소련에서도요, 러시아 정교회가 한마디로 존립이 되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건도 없는 북한에 대해서 교황의 방북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이 문 정권의 생각이 제정신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청와대는 이 낙태 청원에 대해서도 작년에 교황이 임신 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가 이 천주교가 강력히 반발하자 사과를 했습니다. 자, 천주교가 내부에 수구도 있고 또 좌파도 있죠. 그런데도 유일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부분입니다. 교황이 중국 방문을 오래전부터 희망을 해왔는데, 자, 최근 중국 정부와 주교 임명에 대해서도 타협을 해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중교를 임명한 부분을 교황청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 이러지만은 중국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교황청이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닙니다. 교황의 방문이 성립되려 하면 최소한의 선교와 이 사제가 목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중국 교회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중국 수준의 교회나 사제도 눈을 찾아봐도 없다라는 이런 북한을 교황이 가요? 교황 북한에 못 갑니다.